이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기게 됐고요.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전환점이에요. (2024년도의) 핵심적인 사항은 뭐였냐면, 저에게 내가 믿고 기업을 믿고 투자를 했고, 기업이 나에게 자기에 대해서 IR, 소위 말하는 그 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왔어요. 네. 그래서 믿었거든요.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그 모습이 아닌 느낌을 받은 거예요. 네. 느낌이 약간 좀 쏴했어요.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뭔가 태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았어요. 그래서 24년도 한 해 동안 제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게 뭐냐면, 주주라는 건 보장이 하나도 없는 계약이에요. 예를 들어 채권이라든가 그 은행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계약 상황에서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. 네. 심지어 직원들도 계약의 선순위예요. 직원들의 월급을 떼어 먹으면 안 돼요. 무조건 줘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예. 예. 근데 주주는 아무것도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.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터널링 뚫어서 주주한테 안 주고 자식한테 주잖아요.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서는 그게 속수무책인 거죠. 그 대주주의 신의 성실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깊이 깨달았고, 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24년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 막 상법 전도사가 되고 상법 투사가 돼가지고 맨날 상법 개정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게, 이래버리면 진짜 주주들이 진짜 방법이 없구나. 네. 믿고 투자했고 처음 우리를 믿어달라는 톤으로 다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,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.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느냐, 그리고 이 아이템이 좋으냐, 이 기술력이 좋으냐, 그리고 이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, 이 아이템이, 그리고 이 산업은 업황이 업사이클로 갈 거냐,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. 그래서 그것들이 잘 맞으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죠. 24년 한 해 동안에 공부를 계속 꾸준히 했던 게, 기업을 만드는 기업의 정신이 무엇인가, 기업의 리더십, 그 리더십의 진실성,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네. 됐어요. 존 보고를 통해서 이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됐고요.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전환점이에요. 왜냐하면 저는 주식을 분석을 했죠. 네. 기업의 어떤 영적 흐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. 누구나 별로 관심이 없죠. 이게 얼마나 뚱딴지 같은 얘기냐면, 이걸 이제 그 사회적인 표현,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공적 언어로 표현하면 경영 이념이 무엇이냐예요. 제가 IR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회사의 경영 이념이 무엇인가요? 라고 물어보잖아요. 대답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지 않나요? 거의 없어요. 예. 놀랍습니다. 한국은 경영 이념이 거의 없어요. 돈 많이 벌어서 월급 잘 주고 회사 커지면 되는 네. 거 아니냐. 그렇죠.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. 돈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. 돈 외에 다른 걸로 끌어다닐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. 월급을 주는 것도 있지만 따뜻한 관계로 끌어가는 게 있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 사이즈가 커지면 따뜻한 관계로 안 됩니다. 구성원 숫자가 너무 많아지기 그렇죠. 때문에. 당연히. 그럼 그때는 뭐냐면, 그 기업의 이념이 필요해요. 그럼 무슨 말이냐면,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. 근데 이 이념이 어땠을 때 사람들이 탁월하게 그 역량을 발휘할까요? 대표적인 그 극명하게 드러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.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을 꿈꾸는 미친 자들이 모인 집단이거든요. 거기는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나오죠. 왜냐하면 그 회사 외에는 그렇게 할 데가 없거든. 세계 유일한 우주항공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친 젊은 기술자들은 그 외에는 선택에 대안의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관계가 후지더라도 그거는 꿈 때문에 가긴 해요. 더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. 제가 느끼기에는. 그 대표적인 기업이 메디트로닉이라는 회사예요. 이제 심장 세동기라든가 네, 맞아요. 뭐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생명을 연장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네. 그런 건데요. 메디트로닉의 항공기를 만들었던 빌 조지라는 경영자가 있어요. 빌 조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, 연말에 한 번씩 뭘 하냐면, 우리 제품을 써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체 그 연말 모임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듣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직원들 막 우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,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구했어, 막 이러면서 또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,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람의 이타성을 건드려줄 수 있는 것까지로 간다면 기업이 구성원들의 역량을 엄청나게 땡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. 월급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런 게 필요한데,
한국 기업들한테 그거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. 사실은 이런 정신은 창업주들한테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이 다 창업주가 만든 기업들이에요. 그렇죠. 그 부분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 우리는 조금 보완이 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탑 1, 1등을 하겠다. 이건 경영 이념이 될 수 없어요.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예요. 제가 보기에는. 그건 단기 목표일 뿐이에요. 그래서 뭐 할 건데. 그게 저는 이렇게 단기 달리기 같은 건데, 그래서 그거 1등하면 보너스 많이 줄 거야? 뭐 그러면은 뭐 한번 해보지 뭐 이 정도지. 직원들의 창의성과 열성을 끌어낼 만한 그게 그만큼 대단한 뭐 어떤 아이템인가요? 그건 아니거든요. 매슬로우의 5단계 해보면 뭐 존경받고 처음에는 이제 당장에 내 필요가 채워져야 되겠죠. 예. 뭐 먹어야 되고, 그다음에 안전해져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뭐 자기 가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존경받고 싶고 네. 그런 것들이 있죠. 근데 결국에는 훨씬 더 높은 욕구 단계는 내가 누구에게 기여했다.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됐다.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. 도대체 되게 뭐 네가 목사냐, 되게 이상주의적인 얘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철학을 지켜서 훌륭하게 성공한 기업들이 있어요. 아까 뭐 메디트로닉도 얘기해 드렸지만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코스트코입니다. 그래서 코스트코가 사실 이 유통업의 험악한 상황들,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는 이 상황,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도시국가형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재편되기 훨씬 쉬운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성장하잖아요. 네. 다른 나라에서 성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. 도대체 왜 성장하느냐? 핵심 근저에 깔려 있는 정신은 뭐냐면 우리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전달하는 기업이다. 라는 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. 그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것도 파는 거 네, 아시죠? 맞아요. 마진이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세요? 14%의 고정 수익만 맞아요. 하고 그 다음에 회비 받고 그거 외에는 다 고객한테 다 이양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객이 알고 먼저 찾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상품 마진이 50%, 어떤 상품 마진이 5% 이렇게 해서 팔던 대하고 고객이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. 저는 사람의 DNA 가운데 계산기가 숨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 눈치채는 거예요. 얘네가 내 뒤통수 쳤네? 얘네가 나 뜯어먹었네? 이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거 갖고 어떻게 돌리지? 남긴 남나? 남긴 남겠지. 근데 정확하게 그것만 남기는구나.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.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. 코스트코의 행위를 그대로 복사해서 성장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. 그게 아마존이에요. 그리고 그 아마존을 그대로 복사해서 성장한 기업이 쿠팡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 법칙이 상당히 잘 통하는 법칙인 거거든요. 이런 거를 유지하는 데 핵심 뭐냐면 경영 이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됐다는 게 핵심이에요. 이거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.